예,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과 전공체험 발표를 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도현입니다. 저희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컴퓨터공학에 대한 이론, 실무, 응용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이 돼서 이런 학문들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이러한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요. 이산수학, 선형대수, 자료구조 이런 것처럼 수학에 관련된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우게 되고요. 이런 것들과 이제 모두 다 융합이 돼서 나중에 응용 쪽으로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정보보호, 이 외에도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컴퓨터공학과에 관련된 학문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것들로 다양한 분야로 현재 취업 그리고 진학이 가능합니다. 진로 분야를 살펴보면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보호 전문가도 있고 사물인터넷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는 이 프로그래머인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IT, 국내외의 다양한 IT 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 오늘 이제 실습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야로 데이터 복구와 그리고 정보보호 관점에서 디지털 포렌식 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복구라는 것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우리가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목차를 보죠. 목차를 보면은 어떤 챕터가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해서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목차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메타데이터로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탐색기를 키면은 이러한 파일들이 있죠. 뭐 신서유기 옹그리버드라는 JPEG 파일이, 사진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이름에 해당하는 설명이 속성이죠. 이름,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파일이 존재하는, 실제 이 그래픽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 정보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는 이런 하나의 메타데이터라는 영역이 있고 이런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하드디스크 안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러한 특정한 영역에는 메타데이터가 있고 실제 데이터는 이 아래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영역에는 이제 이런 속성 정도들만 있고 이 아래 실제 그림 파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데이터 중에는 이 실제 파일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 위치 정보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파일을 삭제했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그대로 남겨두고요. 이 파일이 그냥 삭제됐다는 표시만 합니다. 그래서 파일 복구라는 거는 이 메타데이터들만 쭉 살펴보다가 삭제된 걸로 표시된 그 파일들만 쭉 불러와서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시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USB 안에 현재 이런 파일 두 개 파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PDF 파일이고 하나는 그림 파일입니다. 자, 이 첫 번째 PDF 파일은 이런 문서 파일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일은 이러한 컴퓨터 메인보드 화면인 것 같은데 이런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파일을 삭제를 해보고요. 이거를 복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복구를 하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USB 안에 있는 파일들을 방금 지운 파일들을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USB 안에 아까 삭제했었던 파일이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을 선택을 하고 지금 복구를 하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일들이 복구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의 그 가장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정보보호의 한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시연을 할 텐데,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으로 포렌식, 범죄 현장에서의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아마 시신인 것 같은데, 이것에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경위를 살펴보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혈흔과 지문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고 족적도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일 겁니다.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저런 모든 과정들을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습으로 체험으로 해볼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해볼 건데요. 스마트폰은 잘 알다시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컴퓨팅 기기죠. 우리들은 이걸 사용을 해서 전화통화, 그리고 메신저,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 작은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행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내면은 내가 어떠한 것들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행위를 언제 했는지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사용자 행위 분석하는 것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는 이제 간략하게 이 스마트폰에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나, 어떤 타입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타임라인이라는 화면인데요.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행위의 내역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X축이 날짜고 Y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쪽이 좀 비어 있죠. 이쪽은 이제 이 사람이 취침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는 계속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의 뭐 24시간 가까이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서머리는 이걸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요. 각각의 일자별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별로 사용한 내역을 표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서 이 사람의 사용자의 행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연락을 많이 했는지, 어떤 메신저, 그리고 전화통화, 어떤 사람과 많이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많이 연락한 사람들을 중앙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 사용자와 친한, 그러니까 더 통신을 자주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사람들과 연락한 내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주고받은 통신 내역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한 내역인데요.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홈페이지에 언제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접속한 홈페이지의 타이틀, 홈페이지의 이름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파일들의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내역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실습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간략하게 봤고, 정보보호 분야에서와 그리고 파일 시스템 분야에서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공체험을 마치겠습니다.